이제 거세님이 그런 거를 설명을 하실 때 이제 뭐가 도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면은 사람들 기억 속에는 뭐가 도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것만 이제 좀 많이 기억이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가 도가 이건 도가 아니다, 그건 도가 아니다라는 부분만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아무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들판에 소가 풀 뜯어먹는 걸 상상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해도 들판에 소가 풀 뜯어먹는 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도가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는 도가 아닌 게 이제 많이 기억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쨌든 도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그거를 이제 많이 그 지적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렇다면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게 이제 좀 더 방향이 도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이 접한다면은 이제 도반님들이 그런 게 좀 더 많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의 옛날에는 네. 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지금은 이제 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것은 도가 아니다. 도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지. 그렇죠. 그런 변화가 있다 이거지. 예. 그 또한 제일 처음에는 사실은 대화 위주가 아니라 내가 이 설명하는 게 위주였지 말하는 게 중심이었지. 그 제일 처음에 이제 법회를 시작하고 이럴 때는 제일 처음에는 법회를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걸로 시작이 됐잖아. 응? 왜냐면 그때는 대화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제일 처음에 일방적으로 이제 내가 그 말을 법문을 하는 걸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야.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화가 일어나고 한 거지. 그런데 앞에 그 일방적으로 하는 법문이 없으면 그런 대화가 잘 일어나지가 않을 그런 상황이었지 제일 처음에는. 네. 그러니까 먼저 일방적으로 가령 도가 뭐다, 수행이 뭐다 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다 수행이다라고 하는 관념이 형성이 돼서 응? 그게 다시 또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도가 뭐다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령 이런 게 도인가요? 이제 조금씩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지. 이제 이 법문을 하지 않아도 이제 대화, 왜냐면 이제 동영상이 쌓이니까 동영상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지. 응? 그리고 연관돼서 자기 수행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상황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떠냐 하면은 그런 게 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도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아주 짧게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잠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부분의 대화는 어떤 것은 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런 경험들은 맞아요. 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주로 이제 대화가 그게 중심인 거야. 제일 처음에는 도란 이런 것이다가 중심이었는데 이제 중심이 대화의 중심이 이제 그런 것은 도가 아니다라는 것이 중심이 돼가는 거예요. 응?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가 어떤 것인가는 뭐 그냥 대화 속에서 드러나든지 응? 아니면 마지막에 잠깐 좀 정리가 되든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건 왜 그런가? 점점 뭔가 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관념이 되는데 자 이제 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도가 아닌 것을 이야기, 그것은 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념이 될 수가 없잖아. 그냥 그러면 아니구나라는 것이 뿐이잖아. 그렇긴 한데 근데 뭔지 모른다? 이거잖아. 이제 그러면
도가 뭔지 모른다는 그리고- 것이 좀 애매하다 이거잖아. 아니요. 그러면- 그게 애매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도가 뭐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아니다라는 부분을 들으면은 아니, 그러니까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하시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것 주는 거 말고 그렇게 가끔 주는 데가 있더라고. 근데 금사는 그런 거 안 주나? 내가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10만 원 줄라나? 근데 아, 지자체에서 나오는 거는 금액이 크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또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뭐 거사님은 이제 항상 그 도반님들한테 이제 우보거사 말도 믿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도반님들이 거사님을 또 많이 이렇게 믿는다기보다는 이 어떤 그런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왜냐면은 거사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이제 거사님의 그 뭐 유튜브나 뭐 법회나 이런 걸 참석을 하면서 거사님과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뭔가 이제 거사님처럼 약간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이 수행을 하는 수행자로서의 이 스승님으로 이제 생각하는 분의 어떤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뭐 따라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도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뭐 그런 방향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도가 드러나도록 하는 거는 좋지만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막 아니다라고 막 혼을 많이 내시면 이제 수행자들 분들이 기분 상하는 거는 저는 뭐 거사님 지도니까 그렇다고 뭐 치는데 그 도반님들이 또 이제 뭐 남편한테나 그건 도가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거사님처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주시죠. 라는 거죠. 자, 그거는 우보고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어나는 대로고, 인연되는 대로예요. 어쨌든 가령 전에 가령 뭔가 도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놓은 바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네. 지금 다시 도가 뭔가 중심으로 아마 그렇게 대화가 될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넘치고 넘칠 만큼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응? 가령 우보고사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가령 어떤 지금도 우보고사와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은 다 들어본 사람이야.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도를 뭔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도가 아니야라고 하면은 기존에 도라고 하는 그 이해라고 하는 관념을 깨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주로 요즘은 옛날에는 도가 뭔가를 설명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별로 자존심 상할 일이 별로 없었지. 응? 그때는 주로 이런 게 도야, 도란 것이 어떤 거야라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상대방을 깰 일이 별로 없지. 상대방이 대화하는 상대방이 깨진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지. 네. 근데 요즘은 깨진다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죠. 당신이 이해하는 그런 도가 아니야. 네. 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이제 깨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이런 대화가 된 거지,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자, 그건 뭐야? 앞에 도라는 것이 뭔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의 관념이 된 거지. 도라는 데 대한 관념이 된 거야. 그리고 그 도라고 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또는 실천해 보겠다라고 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응? 일어난 경험, 뭐 그런, 예, 응? 그러신 분들. 예,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은 이제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도가 어떤 거야 설명할 때는 상대방이 자기가 깨진다라고 하는 깬다라고 하는 게 없지만은
당신이 도라고 하는 그런 것은 도가 아니야라고 하면 깨진다라고 하든 깬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 네.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일 뿐인데 이제 문제는 깨는 것은 상대방을 깨는 게 아니라 결국 도라고 하는 그 관념, 그걸 깨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관념이지 도라 이름하는 경험 자체는 아니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 관념에 따라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그 도가 아니다 하다 보니까 또 깬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근데 그것도 또 사람에 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강하게 깬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렇죠. 이게 도라고 그러고 나도 이제 확실히 알아요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깨지지가 않는 거야. 계속해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자기가 옳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도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자꾸 더 높아지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가령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보고사 글을 많이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한 거거든. 그러면 그래서 왔을 때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당신이 이야기한 도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아예 어떤 도라는 관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야. 예를 들면은 뭐 아래야식이 뭐 저장되고 이런 게 있는데 아예 또 뭐 참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는데 당신은 왜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항의하기 위해서 자기가 분명하게 자기는 경험도 해봤다라고 해서 온 사람들이야. 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우보거사가 이런 거고 도는 이런 거 설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응? 대화가 안 돼. 그렇게 설명하면은. 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깰 수밖에 없어. 자, 차라리 그냥 싸움이 나는 게 나아. 왜 그래? 왜 그래? 어차피 봐봐 저쪽에서 자기 대화를 해온 사람이라면 어찌해야 되겠어? 우보거사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이면 우보거사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우보거사 말을 듣고 그럼 당신 말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사실이 아닌데라고 이야기하면 이러면 대화가 될 텐데 응? 자기가 이미 딱 규정하고 왔기 때문에 당신 설명은 아예 틀렸어. 근데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아. 계속해서 틀렸다라고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 대화는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싸움이 나는 게 나아. 왜 그래? 우보세요? 뭐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도 상관이 없을 거야. 왜 상관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믿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이 깨지지는 않을지도 몰라. 당장은 단지 기분이 나빠. 단지 그 새끼 그 족같은 놈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 그런데 바로 그 경험이 언젠가 만약에 자기의 믿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어떤 의문이 났을 때 문득 그것이 어떤 자각 또는 이해로 일어날 수가 있어. 그걸 드러날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냥 대충 대화가 좋게 끝나면은 그러면 그냥 자기 관념이지. 그게 어떤 의문이 들 때 그것이 작용되질 않아. 자, 그래서 그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제 한 10년 되다 보니까 그런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거의 그렇게 서로 가령 어떤 이 깨는 게 강하다라고 하는 건 거의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아마 이제 갈수록 그런 것이 더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이 무자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화가 기분 좋고 어떤 사람은 대화가 아주 기분 나쁘고 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종잡을 수가 없어.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 왜? 이제 일방적으로 뭔가를 전달하겠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뭔가를 전달하겠다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일방적으로 뭔가를 전달하겠다는 것이 없으니까. 근데, 고사님이 어쨌든 이 사람들의 관념을 자꾸 이렇게 깨주시려고 하는 거는. 그것도 대화가 이루어져야 깨주든가 말든가 하지. 안 깨도 되잖아요.
어? 안 깨된다고? 오면은 그냥 화 안 내고 그냥 아 그래요 그러면 가세요 이래. 그러면 그런 것은 대화를 의보고사 입장에서 하나만 한 대화예요. 자, 의보고사가 인연이 돼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깰 거는 깨야 되고 가령 안 깰 거는 안 깨야 돼. 깰 걸 깨지 않으면은 그럼 그 사람은 그것이 오히려 더 강화될 뿐이야. 그것은 의보고사하고 대화한다는 별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의보고사도 그런 대화하려고 있지 않아. 남의 관념을 강화시키고 남의 관념을 인정해 주려고 의보고사 대화하지 않아. 근데 이제 거사님이 계속 깨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깨는 건 아니지. 그럼 도반님들이 아 깨는 게 돈가 보다 이렇게 관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다음에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깨지. 그러면 역시 깨는 게 돈에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할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 봐봐. 그걸 갖다가 의보고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해서 다 사람마다 다른 걸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나? 없어요, 없어. 사람마다 다 달라. 가령 그것이 깨면은 깬 게 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깨면은 어떤 관념을 붙잡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의보고사의 영역 밖이야. 거기에 대해서 의보고사가 세상을 걱정해? 그런 것은 의보고사가 도가 안 된 거지. 어리석은 거지. 세상을 걱정한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어떤 관념이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건 각자 있는 대로예요. 자, 의보고사는 그냥 의보고사의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대로일 뿐이야. 그때마다 그럴 뿐인 거지. 어찌해야 된다? 가령 법문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법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대화가 어찌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 그런 것은 다 그렇게 된다는 그런 관념일 뿐이지. 그러니까 항상 깨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없지. 내가 어떻게 항상 깨드나? 어떤 사람이 하나씩 잘 필요 없지 않아? 응? 맞습니다. 자, 또 오늘 또 의보고사의 변명 한번 해보자. 아니, 의보고사의 변명 2가 아니라 어느 스님과의 대화에서 의보고사의 변명 2는 있어. 아, 그래요? 의보고사의 변명 3이야. 의보고사의 변명 1 있었는데. 어느 스님이 전화해 와서 또 의보고사한테 뭐라고 그래가지고 의보고사의 변명 2가 있어. 그거는 그 스님이 공개하기를 원치 안 해가지고 안 올렸을 뿐이야. 자, 그래서 의보고사의 변명 소리를 해보자. 또 어떤 점이 변한 것 같아? 예전이랑요? 아니, 그리고 예전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지금은 딱히 다 말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혹시나 거사님이 이제 자주 깨시니까 이제 그냥 무조건 깨시는 거 아닌가 약간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깨는 게 도다라고 착각하면 어떡하지? 그냥 그런 이제 우려가 아니 그게 큰 무리는 아니에요. 깨는 게 도다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에요. 왜? 결국에는 붙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는 뭔가 관념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자각돼야만 비로소 도가 되는 거니까. 즉 도라는 것은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게 바로 도라는 거니까. 뭔가 관념이 있으면 관념을 깨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경험 상태, 바로 그게 도니까 결국에는 도가 경험적으로 되도록 하는 거와 같은 거지. 물론 그러면서 또 다른 관념을 심어주면 안 돼. 그런데 깬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도다라고 한다? 이거는 예상치 못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관념이지. 깨는 것이 도다, 깬다는 것이 도다라는 이 말은 즉 어떤 관념을 깨는 거니까, 이해라는 것을 붙잡는 것을 깨는 거니까, 그리고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각시키려고 하는 건데, 근데 깬다라는 것이 도다라고 붙잡는다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단지 그것이 다음에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드러나면은 그때 그것도 아니라고 깰 수밖에 달리는 없는 거예요. 단지 그러한 과정에서 가령 내가 뭔가를 또 뭔가의 관념을 만들어준다면은, 예를 들면은 깨기만 하지 뭔가 어떻다라고 규정해 주질 않았단 말이야.
근데 만약 어떤 규정을 준다면은, 그러면은, 가령 뭔가 이 새로운 관념을 야기시킨다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깨기만 하고, 규정하진 않는 거야. 제일 처음에는 아예 모르니까, 돌아간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 그것도 사실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관념이 돼버렸어. 자, 그것이 알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관념을 깨지, 새로운 관념을 더해주지는 않아. 근데 이제 거사님 지도 방법은 이제 당연히 경험에 의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냥 달라진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을 다 깨진 않잖아. 그렇죠. 가령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처음 왔어요라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수행이 뭐다, 도가 뭐다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응? 그리고 그 사람이 기존에 뭐라고 하는 거야, 가령 그것이 이래서 도라고 이름할 수 없다라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 이럴 때는 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뭔가를 알려준다라고 하는 이런 게 더 강하게 보이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깨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온전히 다 깨기만 한다, 이런 게 아니지. 자, 그런데 이제 주로 가령 어떻게 보면은 이해력이 좋다 또는 좀 이해했다는 사람은 주로 깨. 난 아예 모른다, 응? 라고 하는 사람은 깨지 않아. 깨는 게 일어나질 않아. 응? 자, 그런데 이해가 좋다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더 큰 사랑이야. 응? 아버지가 회초리를 그래. 떡 하나 더 주는 거는 쉬워. 회초리 때리는 것은 쉽지 않아. 응? 어떻게 보면 회초리 때리는 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때릴 수가 없어. 응? 봐봐, 무자비라는 것은 정말 자비가 없으면 무자비해질 수가 없어. 응? 근데 자비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응? 떡 하나 더 주는 거, 빵 하나 더 주는 거, 뭐 그냥 뭐 이 편한 말 해주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 정말 어려운 거는 뭐예요? 사실은 깨는 거고 때리는 거고, 응? 아프게 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야. 그거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위치에서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뭐랄까 깨시면 도마님들도 자꾸 다른 사람들을 야 그거는 관념이야 이러면서 이제 깨려고 하는 행동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뭐 어차피 일어나면 어떡해? 그런 과정에서 또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아니 불편하게 되겠지 서로. 응? 불편이 되겠지. 가령 온전한 이해에서 일어난다면은 그렇게 해서 야기된 어떤 불편에도 감당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스스로 불편하게 된다고. 그럼 결국 그 불편에서 뭔가 또 어떤 의문이 나게 되고 또 그것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또 깨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거기는 어떤 관념 기반이 아닌 그냥 경험 그대로 돌아고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관념이야. 가령 어떤 사람에게 가령 깨는 게 도달하는 이해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게 관념이라고. 세상에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왜 자꾸 그걸 이야기를 해? 아니 그냥 우려를 그냥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뭐 그 가능성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 그걸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해? 이것은 그런 일이 드러났을 때 다시 거기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자, 그래서 사실 깨는 게 더 큰 사랑이야. 아무라도 깨는 게 아니니까. 아무라도 깨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깬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깰 수가 없어. 왜 괜히 동네 사람을 갖다가 왜 깨나? 응? 괜히 남을 왜 깨나? 깨고 나서 이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셔야죠. 아니, 토닥토닥 해주면 또 어떻게 돼? 만사 도루묵이 될 수가 있어. 아, 그래요? 그냥 삐쳐서 가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이 예전이랑 다르게 엄격하신 것 같은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래서 네. 수행에서는 정이다라는 것, 그런 것은 없는 거다. 인간미 이런 건 관념이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무자비가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그래서 수행에서 수행 문답은 무자비한 거예요. 선문답도 봐봐, 그냥 무자비한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것을 인간미가 어떻고 싸면은 그럼 그냥 관념에 빠지게 될 뿐인 거예요. 그것은 다시 관념화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의 자각에 별 도움이 되질 않아. 제가 지금 부드럽게 말씀드려도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보사님? 몰라, 그건 뭐, 그건 몰라. 그러나 어쨌든,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보거사가 가령 법회를 한다든가 대화를 할 때 관념이 끼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 누구를 고려한다, 뭐 이런 거 없어. 뭘 배려한다, 뭐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거 없어. 뭐 가면 가고 오면 오는 거지. 이 사람이 그 삐쳐가지고 뭐 다시 안 오면 어떻게 이런 거 없어. 가면 가는 그냥 그대로예요. 어쨌든 그러한 경험을 통한 경험으로서 연기되는 거지. 우보거사가 살살 달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사님이 만약에 이런 좀 어쨌든 나이가 드시고 막 수행을 열심히 하신 어떤 관념이 좀 있으신, 혹은 이게 자기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관념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걸 막 이렇게 깨 주시는데, 이제 혹시 이제 뭐 고등학생이나 뭐 중학생이나 이런 어린 친구들이 막 이제 뭐 학교에서 뭐가 힘든다든지 이러면은 그건 관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죠? 당연하지. 관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관념이야라고 이야기하면 뭔 소용이 있나? 그래서 애들하고 대화에는 하나씩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더나? 그렇죠. 근데 가끔씩은 어른들도 마음속에는 이제 애들 같은 부분이 있긴 있잖아요. 뭐 그거는 그때 문제고. 그건 그때야 뭐 안 그렇겠지. 그때야 안 그렇겠지. 그러니까 어른이 어른으로서 보이는 게 아니고, 수행에서는, 문답에서는 어른이 어른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가령 나이나 그런 게 뭐 막 중요한 요소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애처럼 보일 때는 그래 뭐 애와 대화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 자, 어쨌든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법회를 요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냥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그냥 작용되는 대로지.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게 있는 것도 그것을 도였고, 아예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지금 거사님 도고, 그러니까 둘 다 뭐 그렇다 뭐가 하더라도, 더 낫고 좋은 거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더라 이거야. 그때는 그렇게 적용됐던 거고. 물론 또 앞으로 또 이러다가 또 그렇게 적용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 뭐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제는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벌써 깨져서 기분 나쁘다는 것이 바로 자기 관념이라는 것을 자각을 못해서 그런 거지. 벌써 내가 있다라 하는 자존심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 관념에 빠져 있다라는 거지. 사실은 그것까지도 지적을 해주는 건데, 응? 그런데 그것이 단지 기분 나쁘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 자기 스스로 수행이 안 됐다는 것일 뿐인 거지. 못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한데도 관념이 있어서 불편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거야. 순간에 이제 그냥 불편함만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도 자각돼 가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불편이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도록 그냥 편하게 또 끝에 가면 따뜻거려준다면은 그 관념은 자각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작용되든지 아니면은 더 강화되든지 할 뿐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제 제가 요번 어디서 이제 본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그냥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이렇게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그 말을 훈련을 시킬 때 그러니까 말을 이제 어떻게 뭐 훈련을 이제 해가지고 조련사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말이 그 훈련사가 하는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런 행동 취하지 않는데요. 근데 말이 훈련사가 딱 원하는 행동을 딱 했을 때 어이구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당근도 주고 이러면서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들었을 때 동물이라는 생명체가 뭔가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들리니까 계속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말이 이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딱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완전 무시 약간 딱 해버리니까 그런 행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더 이상 강화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러니까 이 수행을 지도할 때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연히 이 관념을 깨는 것을 뭐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건 아닌데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그래도 그런 정신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스스로의 뭐 관념을 깨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전달이 되었을 때는 이제 거사님이 칭찬을 좀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경영학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 경영학자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책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번역돼서 출판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경영학 책인데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그것이 그런 거예요. 칭찬해주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잘한다라고. 깨는 것보다 칭찬하는 게 효과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념을 강화시킬 뿐이고 사실은 그게 괴로움의 원인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봐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 욕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다고, 칭찬 못 받는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더 잘하고, 더 기분 좋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점점 강해지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는 점점 강해져서 자기의 괴로움은 오히려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것은 사람을 부려먹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경영자들 보고 사람을 깨지 말고 칭찬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사람을 제대로 부려먹으라, 활용해 먹으라라고 하는 그 테크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지구는 영원히 칭찬받을 수 있고 영원히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갈수록 칭찬받기 위한 그 경영자의 기대 요구가 점점 더 커져요. 제일 처음에는
신입사원이나 제일 처음에는 요 정도만 돼도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칭찬해서 건덕지만 있으면 칭찬해 줘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점점 경영자의 기대 욕구는 점점 더 커져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칭찬해 줄 수가 없어. 더 잘해야 칭찬해 줘야 돼. 점점 칭찬을 해주는 기준이 자꾸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칭찬받아서 기분 좋았던 사람은 점점 스스로 부담감과 스스로의 압박감과 스스로의 일의 어떤 이런 일에 대한 긴장감이 자꾸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불편해지게 돼요, 나중에. 그런데 이제 칭찬을 많이 들어봐요. 잘한 자식은 나중에 자기가 자식을 놓으면은 칭찬을 많이 하겠죠, 자식들한테. 근데 그쵸.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뭔가 지적을 많이 받고 자란 자식은 나중에 이제 자기 자식을 놓으면은 또 지적을 하는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그 또한 서양 사람들은 어떤 관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봐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칭찬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지적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세상을 잘 살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고오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긍정이나 부정이나 다 관념이어서 둘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부정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긍정이면 괴롭지 않게 되고 부정은 괴로운 이런 게 아니다. 결국 긍정의 정도에 따라서 괴로움의 정도가 돼지고 부정의 정도에 따라서 괴로움이 되고 둘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지. 양쪽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계속 칭찬받은 사람은 사람을 칭찬할 줄 알아서 사람과 잘 지낸다? 잘 지내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 그런 것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괴로움이 한 번 일어나면 큰 괴로움이 일어나고, 가령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이니까 조그마한 것도 부정적이니까 그때 풀어져서 큰 괴로움은 오히려 일어나지 않게 된다. 물론 조그마한 것들을 다 모으면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괴롭지 않고 그렇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큰 괴로움에 봉착된 그거와 사실은 이 꼴 같아요. 그래서 긍정이나 부정이나 다 관념으로서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똑같다라고 보고서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기는 한데 문제는 큰 괴로움은 사람들이 관념에 있는 사람들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평상시에 조금씩 부정적인 괴로운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그런 괴로움들로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정적인 사람이 큰 위험에 봉착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아주 큰 위험에, 가령 현상적인 삶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대한 어떤 위험 또는 괴로움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사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니.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관념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 그러죠? 중생이라 그러죠? 거기서는 그래요. 칭찬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다. 처자소리지. 자식들도 칭찬하면서 키우는 게 좋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돼? 가령 정말 그것이 자식들에게 정말 진정하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어느 순간 그것이 정말 큰 괴로움으로 왔을 때는 정말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심각해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회초리만 드는 것도 또한 칭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회초리만 드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부모가 좀 까칠하거나 좀 부정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해초리만 들은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가령
그냥 극단적인 생각이지. 칭찬만 하는 부모도 없어요, 교수님. 그런 거. 네. 그런 거. 어쨌든 그런 것은 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관념이다. 그래서 어떤 수행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또는 깨고 긍정적인 마음을 그 자리에 채운다. 또는 긍정적인 마음이 되게 한다. 이걸 수행이라 그러는데 그런 건 수행이 아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처세술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왜? 둘 다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과연 그렇게 수행 지도라든가 또는 그렇게 대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수행 대화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수행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 대화가 그러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가령 괴로움의 원인인 관념을 만들어주는 거라면은 그걸 수행 대화라고 할 수가 있나? 만들어질지 그걸로 괴로움이 커져가지고 또 사라질지. 그거는 있지를 않은 사람은 관념이 어떤 것인가와 관념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너무나 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령 관념으로서의 이해일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도대체 괴로움의 원인이 뭐며 그 괴로움은 어떻게 드러나며 괴로움은 어떻게 벗어난다라고 하는 그 이치, 그 사실에 분명한 사람은 그건 불을 보듯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님 하나 더 들어주세요. 여사님 혼자 가서 제 1대1 안 되겠어요. 대화 내가 계속 깨지니까 좀 그래? 그러니까 사리사님 말은 좀 살살해라 이거잖아. 좀 살살해라. 살살해라. 근데 그런 얘기는 뭐 나도 여러 번 했죠. 아버님이 맨날 그래. 그러다가 뭐 도반 다 떨어지고 이제 뭐 아무도 우보고서 하지 않으면 어떡할래? 아니 왜 그 써니즈 인터뷰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댓글들이 좋아. 뭐 감동적이었다. 뭐 도움이 많이 됐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됐다. 근데 우보님 것만 유난히 왜 이렇게 거부감이 들지? 그 다음에 또 뭐지? 그러니까 그냥 들림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막 그렇지? 그렇게 이제 반응이 안 좋다 이런 거 올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대신에 또 좋다는 사람도 있었잖아. 좋다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무난한 댓글들이 달리는데 우보님은 완전 반대 의견들이 이렇게 갈라져. 그 극과 극으로 그것도 좋다는 사람은 아주 좋다 그러고 안 좋다는 사람은 아주 안 좋다 그러고 대부분 그 인터뷰한 사람들은 그냥 좋다는 사람도 그냥 좋다는 사람은 좋다는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 안 좋다는 사람도 그냥 무난한데 어떻게 보면은 좋다는 거와 안 좋다는 것이 요 가운데 이렇게 있다면은 우보거사의 말은 좋다는 사람은 이쪽 극, 안 좋다는 사람은 이쪽 극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우보님이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우보님의 대화 방식이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인한 느낌을 아주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본 적이 있지. 그렇게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보님은 뭐라 했지 그때? 몰라,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그 기억력이라는 게 딱 감정이랑 또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들었던 상황이나 이런 게 기억이 잘 나잖아요. 그리고 또 엄청 좋았던 기억이 있으면 또 그 기억이 잘 나고 그냥 아예 무감정한 것보다는. 그래서 거사님 이 관념을 많이 불러일으켜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엄청 거부감이 들면은 사실 기억에는 더 잘 남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결국 뭐냐 하면은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삶의 자유라고 할 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걸림이 없는 것이 대부분 다 걸림이란 것이 뭐냐?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의 걸림이거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느낌의 걸림이거든.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이거든. 예를 들면 써니저와 우버거사의 인터뷰에서 뭔가 강한 거부감이 느꼈는데, 그 거부감이 뭐야? 결국에 자기 생각이든 자기의 느낌이든 자기 감정이잖아. 결국 우버거사의 말이 들리니까 그런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잖아. 네. 일어나서 알아지는 거잖아. 그리고 거부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 일어나서 알아지는 거잖아. 네. 우버거사 말이 주는 게 아니잖아. 우버거사 말이 들리니까 일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버거사가 말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우버거사의 말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면은 그걸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되잖아. 자,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버거사가 불편하게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불편이 경험돼야 비로소 어떻게 그 사람한테는 그런 불편을 경험하고 싶지 않는 거지. 강한 불편이라면은. 그러니까 우버거사 이 새끼 말은 이 법문은 들으면 안 될 법문이야. 그러니까 수는 살비고 수는 엉터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결국에는 그게 자기들은 해결책인 거야. 그 불편한 거부감의 해결책이지. 그러니까 그 우버거사 말을 들으니까 거부감이 일어나고 불편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거부감, 이런 불편은 기본적으로는 우버거사 저 새끼가 엉터리 말을 해서 그래. 그러니 이런 새끼 말은 안 들으면 돼. 이게 자기들의 해결책이야. 근데 우버거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해. 우버거사 말이 거부감을 주는 거라면은 듣는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될 텐데, 봐봐라, 아주 좋다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싫다는 사람도 있어. 그럼 뭐야? 들리니까 일어나는 생각과 일어나는 감정과 일어나는 느낌인데, 그럼 이런 것들이 우버거사 말이 결정했나? 이게 안 맞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좋아, 우버거사 말은 무시하면 돼. 이 살비 이 새끼 말을 안 들으면 돼. 그럼 자기들 해결됐다고 하지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 한 어떤 사람의 말이라든가 뭐가 들리면 계속해서 그런 거부감이 일어나겠지. 해결된 게 절이 아니지. 오히려 거부함으로써 우버거사 이 살비 이 새끼 말은 안 듣는다고 함으로 해서 오히려 자기 거부감의 기준, 그 관념은 더 강화된 거지, 사실은. 자, 바로 이런 점을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와, 너무나 좋은 거고 정말 제대로 지적이야. 그럼 어떤 사람은 이 새끼의 말만 들으면 거부감이 일어나고 이 기분이 안 좋아, 이 순사기꾼이야 라고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지. 아직 중간은 이런지는 모르겠어. 아예 그냥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런데 봐, 이게 왜 도움이 되는가? 우버거사는 그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왜 도움이 되는가? 차라리 강한 거부감이 드는 게 도움이 된다. 왜 도움이 되는가? 그래야만 비로소 거부감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우버거사 이 새끼는 안 찾아봐도 거부감이 거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결국에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거부감이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많아지고 거부감에 대한 어떤 이런 감각은 점점 예민해져 가지고 점점 더 경험되게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 도대체 이 거부감 또는 이 불편함부터 어떻게 벗어날까라고 하는 마음이 점점 괴로우면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버거사 이 새끼 말은 안 듣는데도 일어나면은 그럼 이 새끼 문제가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고 하는 의문이 일어나게 되고, 이름으로써 바로 바른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인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고성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괴로움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자각돼야 돼. 경험돼야 돼. 부처님이 철저히 경험돼야 된다고 했어. 자, 경험되지 않으면 끝없는 그런 경험들이
반복되고 강화될 대로 가야만 비로소 경험될 때까지 그렇게 치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그런 것이 괴로움이 경험돼야 비로소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이 더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에 대한 관심이 나고 바로 그렇게 해서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되니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의 그 괴로움에 대해서 거사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뭐야, 사회자님이 생각해요. 후보자는 그런 데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문제, 명작 관한 문제니까. 자,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자각이 일어나서 불편함이 없으면은 그걸로 좋고, 불편이 일어나서 강한 거부감이 일어난다면은 그건 또 그래서 좋고,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상태는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강한 괴로움이 경험되게 돼야 또는 어떤 자각이 일어나야 또 좋다라는 어떤 자각이 일어나야 비로소 어떤 이제 인연으로 작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것을 시절 인연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아직도 이 사람들은 뭔가 더 경험이 돼야 될 사람들인 거고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는 사람은 이제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도저히 이럴 수는 없어. 도대체 왜 뭐가 문제일까?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건 그런 대로 좋아요. 또 그게 의미에서 어떤 자각이 일어나서 와 내가 다시 돌아봐줬고 어떤 자각이 일어났다라고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럴 때로 좋고 그러니 다 좋은 거지 뭐. 그래서 후보자는 그런 것이 안 일어나도록 법문해야 된다?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좋도록 도움이 되도록 법문해야 된다? 자, 그게 도움이라니까? 네? 그게 도움이라니까?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는 그것은 그대로 도움이라니까? 자각이라면 자각이라는 대로 도움이고. 그것이, 아무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보거사님의 말씀.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도.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일어나는 거잖아. 도움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아무님 의견. 아니, 자, 이런 거잖아. 크게 다른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크게 거부감이 있는 것도 없고, 또, 일종은 모르겠어. 하여튼 크게 거부감이 없고, 세계 그 정도가, 이 편차가 약하다고 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뭐해? 결국에는 다 크게 가령 중생들의 관념에 크게 뭔가를 자극시키는 것도 없고 크게 가령 어긋난 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편차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 중생들에게 맞춰 사는 건데 좋은 말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사는 건데 수행문답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 마음이 모든 걸 결정한 이런 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와 옳으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관념이 될 뿐인 거고 그래서 수행문답이란 관념을 깨는 거고 무지를 깨는 것이 수행문답이지 뭔가를 좋은 게 좋지 이게 수행문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세상의 처세술 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중생의 문답인 거지. 그런 것은 수행문답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은 생각노름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관념을 깨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에 이제 거사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이제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관념을 깨는 방법이 이제 꼭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관념을 깰 수 있는 것인지. 자, 사회자님. 네. 말을 관념을 깬다고 그러지만은, 봐요. 의복원사는 누구의 관념을 깨려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대화상 그러니까 당신 말이 그냥 지금 들리는 그 말이, 응? 자, 이렇게 사실이 아니야라는 것을 나오는 것일 뿐이지, 응? 누구를 깨져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 그 순간에 일일 뿐인 거예요. 모르니까 대답하는 거고, 응? 당신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고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응? 뭔가를 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작용되는 그대로일 뿐인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자각된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걸 누가 물음에 따라서 그에 대한 그 자각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고, 어떤 그런 대화의 기회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고, 상대방 말이 그와 다른 말이라면은 그것이 어떻게 사실이냐, 사실을 잃은 게 아니냐, 또는 그건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인 거고, 단지 그런 건데 거기에 무슨 방법이 어디 있고 뭐 깨려고 작정을 했다면은 그러면 방법이고 무엇이고 있겠지만 깨는 게 목적이 아닌데, 그때그때의 대화의 문제일 뿐이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그대로의 문제일 뿐인데 무슨 방법이 있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어디 있어요. 그거는 내가 뭔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한 거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은 내가 의도한 대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서 연기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보거사가 어떤 방법으로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냥 관념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누군가 묻지 않는데 뭐 세상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뭐 깨나? 응? 누군가 말 섞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을 깨나? 응?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깰 방법을 연구를 해? 누군가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이야기하는 것일 뿐, 대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일 뿐, 그 대화에서 단지 사실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뿐. 고사님이 대화를 이제 나누면은 그 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관념이 이렇게 딱 느껴지니까, 고사님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 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그 부분에 관념이 있는지, 그러니까 불편해도, 내가 이게 관념이 있어서 불편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냥 불편하게만 이제 느껴질 뿐이지, 자기가 이제 관념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거사님이, 그 부분이 딱 보이니까, 딱 느껴지시니까,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든 말씀을 해주신다기보다는, 네, 그런 어떤 시그널이 이제 나가는 건데, 네. 이 시그널이 나가는 건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부분이 관념이 있는 건지 모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이제 그 상대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에 대해서, 일단, 내가 이게 딱 뭔가 시그널을 딱 받고, 어쨌든 뭐 꼭 그거 때문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연작용이 돼서, 내가 이 관념이 있네? 이렇게 딱 뭔가 딱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깨진다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믿음이나 생각이나 고집이, 네, 그렇다면은 참. 자, 그거는 그 사람의 인연, 네. 그 사람의 작용, 후보고사에 일어나는 것은 어쨌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면은 일어나는 것일 뿐,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지. 가령 상대방에서 어떻게 작용되는 것은 상대방의 영역, 그것이 후보고사의 눈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느껴지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일 뿐. 자, 그냥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옛날에 그런 대화가 상대방에 의해서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오늘은 대화의 시간이야 라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우보거사를 찾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뭔가를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지, 일방적으로. 그랬을 경우는 그렇게 됐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떤 기회를 창출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어떤 그런 대화의 기회가 일어나고 있으니, 자, 그 대화의 기회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거지. 그럼 그런 대화의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은 또 예전처럼 또 이렇게 하실 수도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찾는 사람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살지. 응? 굳이 나를 찾도록 뭔가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만 해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작용되는 게 더 강했다면은, 점점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없어진다. 찾지 않으면은, 누군가 묻지 않으면은, 그러면 굳이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건 뭐, 저도 거사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네.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옛날에 뭐, 대구 구두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앞에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 앞에 한번 하자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했듯이, 이제 그렇게 뭔가를, 이제 뭔가를 어떻게 기회를 만들려고, 이제 이러진 않는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도 참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뭐, 그냥 맨날 이렇게 사는 거지, 그냥 뭐. 또 가끔 누가 놀러 오면 좋으니까. 그거는 그때 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 일어나는 대로. 그래서 뭐,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또, 예전에 또 아무님이랑 같이 거사님이랑 막 얘기한 것도, 이제 거사님이 유튜브에 올리셨다는 거는, 어쨌든, 거사님도 이제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뭐 또 이렇게 또 아무님이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또 유튜브도 다 공개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거사님이 그런 걸 생각을 안 드시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뭐 어떤 하나의 어떤 사람과 대하는 모습이 이제 거사님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는 거를 저도 이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이해가 아니라 또 한번 우보고사가 뭐가 변했는지, 응? 그런 걸 이야기해봐요. 우보고사가 뭐가 이상한지 그런 걸 이야기해봐요. 그래야 우보고사가 변명을 하지. 저는 지금 이제 거의 다 말한 것 같은데. 이상한 건 아니고 이런 건 좀 그러면 한 개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사님 본문이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우보고사 아닌 걸 이야기하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밖에 안 되니까. 거사님의 법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어떤 운영? 이 명상수행센터의 어떤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그 수행센터 같은 곳에서는, 이제 보면은, 뭔가 어떤 수행의 형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을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이제 뭔가, 얘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뭐, 같이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요가를 한다든지, 뭐,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제 그런 이제 한 가지 방법인데, 근데 이제 어쨌든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관념이 되게 쉬우니까 거사님이 이제 뭐, 아예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그 책이라는 것이 전혀 이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사실 거사님도 예전에는 이제 뭐 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른 뭐 수행하시는 분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그런 길로 이제 가게 됐는데, 지금의 이 그냥 그대로 수행센터는 이제 수행 방법이 이제 거사님과의 대화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뭐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그런 방침으로 계속 하실 예정이신지, 아니면 다른 뭐 어떤 수행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뭐 코너를 마련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우보고사의 수행법이 대화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네. 대화라는 것은 수행이 되게 하는 수행의 장애 요인이 뭐가 수행의 장애가 되고 있는가, 왜 수행이 안 되는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왜 안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 정작은 항상 수행의 삶, 삶의 수행, 그걸 맨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사실은
수행이라는 것이 우보고사의 수행 방법? 우보고사하고 뭐 수행 방법을 갖다가 이 수행이라는 것을 뭐 만들고 뭐 그런 건가? 수행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험 상태의 문제를 도다 수행이다 이름하는 거지. 수행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수행하는 것인가? 그럼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수행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수행의 길에 이르는 어떤 그런 코너들을 운영을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 그거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제일 처음에는 수행을 갖다가 이 체험하는 것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자선, 뭐 행선, 와선 하는 걸 많이 했듯이.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계속해서 어떤 어떤 그런 법회라든가 그런 경험에 따라서 또 이제 그런 것이 중심이 아니라 대화가 중심이 되어 왔듯이 또 지난번에 한번 매일 아침 함께하는 수행 실습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듯이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거는 사례자님 생각이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또 방식이니까. 왜냐면 그거는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그런 몸 수행은 또 이제 몸을 이렇게 느끼는 경험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는 앞으로 가령 어떤 보이고 들리고 함에 따라서 작용되는 의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또 가령 뭐 어떻게 실제로 수행 실습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또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험의 문제인데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밥 먹는 것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자선한다고 앉았을 때도 그럴 수 있는 건데 굳이 꼭 자선한다고 앉아있는 것만이 수행이고 밥 먹는 건 수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듯이 자 그런데도 그런 실제적인 경험이 아니면은 같이 하자라고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잘 체험이 안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의도가 일어나면 다시 그렇게 되질 수도 있을 거.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앉아있는 것만 수행이다, 걷는 것만 수행이다, 누워있는 것만 수행이다라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으면은 또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냥 일상적인 대화로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그럼 한번 경험해봐라 라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 그거는 앞으로의 경험에 따라서 작용되는 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것 또한 이렇게 운영하겠다 저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법석이라는 것도 어떤 의도가 일어나서 그럼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의도가 일어나서 또 없앤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른 사람 법문을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옛날 무문관이라든가 또는 뭐 육조단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또 어떤 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 경험에 따른 인연과 연기작용에 따라서 되어지는 대로 일어나는 의도대로 이 의도라는 것이 항상 똑같은 의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 응?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날 때도 있고 저렇게 일어날 때도 있는 거지. 거기에 따라 되어지는 대로지. 뭐 이 명상 수행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저렇게 운영하겠다. 아예 이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냥 그런 말씀 드린 이유는 이제 예전에는 동명사 보니까 권한님이 뭐 그런 호흡수행이나 자산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몇 번 이렇게 코너를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수행을 이제 알기 위한 그런 어떤 초보자 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수행 혹은 뭐 이렇게 무지를 깨는 게 고급 과정이라고 치면은 이제 초급 과정도 많이 열렸었는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게 한 중급 과정이 주로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들어와가지고 초급 과정은 많이 안 해보다가 자 여전히 그거는 사례자님의 생각에 따른 분들이 그러니까 외국어사한테는 사례자님이 초급이라 하는 그것이 가장 고급 과정이고 사례자님이 고급 과정이라 하는 그것이 가장 초급 과정이 왜 그러냐 사실은 지금 문답을 하는 것은 그런 초급 과정 그런 경험 상태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경험 상태 거기에 어떤 관념 때문에 그런 초급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대화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험 상태라고 하는 이것을 경험하는 또는 경험되는 이게 고급이지. 가령 그런 경험 상태의 장애가 돼서 경험 상태가 안 되는 그것을 대화로서 깨는 이게 고급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원래 이게 초급이지. 같이 나무 옮기고 약 줬다고 요거는 고급 과정인가요? 초급 과정인가요? 그렇지. 그렇게 이건 고급이지. 왜? 왜? 결국 그러한 경험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 응? 응? 그런 경험 상태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서도 내가 한다. 아이고 힘들어 어쩌고 어떻게 잘해야 돼? 라고 강구하고 한다면은 그건 말짱 도루묵이고 그런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거기서 뭔가 터득되고 거기서 경험되는 그대로가 점검되고 자각된다면은 그게 진정한 수행이지. 자, 그래서 그것 또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거 중심을 하겠다. 이런 것도 그때그때 일어나는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지. 교재를 가지고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그때그때 일어나는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지. 가령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라고 그렇게 가령 어떤 의도를 가지고 먼저 세우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대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떤 일어나는 의도대로 되어지는 대로일 뿐이에요.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게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냥 그대로 명상마을에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또 도움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거사님께 수행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서 네, 좀 더 다양한 액티비티를 거사님과 함께 하는 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 대로 할 수 없을 거 아니?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의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걸 가지고 우버거사가 그랬으면 좋지 않겠느냐를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사장님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한번 말씀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요. 이제 아버님 완전 도인이 됐네.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 아유, 사회자님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좀 호흡 좌선도 좀 하고 아니면 이렇게 요가도 좀 같이 하고 이런 형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재밌을 것 같다. 그냥. 그런데 봐요. 재밌을 것 같다. 모여서 하는 호흡 경험이나 네. 지금 이렇게 각자 그냥 그런 것이 없이 하는 호흡 경험이나 호흡 경험이 다른 경험이에요? 아니, 지금도 거사님 얘기할 때 계속 숨 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네. 자 단지 그럴 때도 뭔가 가령 거기에 대해서 아무 그 없이 그냥 그때 일어나는 생각대로라고 막 그러고 있다면은 가령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나 그렇다면은 일어나 그러나 별 상관이 없겠지요. 별 차이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호흡 수행이나 이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인데 지금도 호흡이라는 것은 그때의 호흡이나 지금의 호흡이나 다를 바가 없을 테니 지금 호흡도 그때와 같은 그런 경험 상태라면은 역시 또 꼭 그래야만 수행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수행이라 이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렇죠. 또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더 호흡 수행이나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더 잘 되고 자, 이러면은 그것이 잘 안 된다. 이럴 수는 있겠지요? 이럴 수는 있겠지요? 응?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수행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것보다도, 수행이다라고 하면은, 수행이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지금 다 같이 호흡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것이 기억이 나고 작용돼서 이 점검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평소에 안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그럴 때나 지금이나 호흡 수행이나 어떤 것이라는 것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점검이 지금도 일어난다면은 그럼 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은 거선님은 그러기 하실진데 다른 도반님들은 못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봐봐요. 자, 또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다 하면은 참여를 하게 되겠지요. 네. 사실 참여할 때는 참여한다는 마음이 날 때는 기억이 나는 거지. 네. 그러면 호흡 수행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점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굳이 그 현장에 안 와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이후에는 그런 경험이 그런데 있고 한 번도 그런 어떤 경험인지를 몰라서 관심이 일어나는 사람은 올 필요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오지 않더라도 가령 그런 관심이 일어난다면은 의복사하고 1대1 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 네. 응? 그래서 호흡수행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호흡수행이 뭔지를 알게 되고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응? 어차피 모여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개별적인 문제지 호흡수행을 공동으로 함께 하는 건 아니죠. 네. 각자의 수행 문제잖아. 각자의 호흡 경험의 문제잖아. 네. 그러니까 뭐예요? 꼭 그래야 된다라고 그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네. 호흡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각자의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알아져서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지 멋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런 게 가령 이게 알아지면은 인식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서 한번 점검이 되는 어떤 이런 경험이 되도록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의도가 일어난다면은 또 그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의도가 일어난다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또 요것만이 또 수행이라는 관념이 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러면 또 이 모여서 하는 이것만이 자꾸 수행이고 집에 가면은 이런 수행이 아니니 또 그냥 인생이 빠진다. 그럼 또 생각이 든다면은 그러면 그냥 또 일상이 평상시에 매번 이게 호흡이라는 것이 있고 경험이 되는 건데 또 그런 관념에 빠진 것 같으면은 또 그런 것도 없애고 또 각자 일상이 바로 호흡 수행이고 일상이 점검이다, 일상이 수행이다 라고 하는 또 이 점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도록 또 그런 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오락가락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가령 우보거사에게 수행자들이나 하여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어떠한지가 알아지는 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일어난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는 거지. 명상마을 그냥 그대로의 수행법은 이렇게 수행한다. 자, 이렇게 정해진다는 것이 오히려 관념화될 소지가 더 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왜 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액티비티를 거사니까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재밌겠다.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어나는 의도대로고 일어나면은 사실은 나중에 뭐예요? 수행에 대해서 동영상 다 있어요. 네. 카페에 보면 수행 실습과 수행 기침이 다 있고 그 동영상 틀어놓으면은 우보거사 매일 아침에 실제로 하든 안 하든 틀어놓고 하면 같이 한 것처럼 되죠. 동영상도 그런데 그냥 거사님이 실제로 앞에서 얘기 들어주시고 말씀 같이 나누는 게 더 재밌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또 코로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그럴 필요성이 또 뭔가 인식이 되면은 또 집중성이라는 것이 있겠죠. 뭐.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또 막상 집중수행 하고 나면 내가 바빠가지고 또 못 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둘이 요가 하세요. 여기 있는 동안. 그렇죠. 아니, 일을 하니까. 굳이 왜 그래야 돼? 이제 그거를 그 동영상 틀어놓고 하면 되는 거지. 직접 같이 하고 싶다잖아. 자, 하여튼 그렇게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아마, 그런, 아마캐도 직접적인 경험이 더,
어떤 실제 경험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이 적용되면 이제 또 집중수행이라는 것이 또 일어나게 되겠지요. 아마 코로나 문제가 정되고 나면 그런 것이 또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모여서 하는 것이 점점 관념화된다 싶으면은 또, 또 관념이 되니까 안 되니까, 각자 일상생활에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자, 또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을 거고, 네. 자, 그래서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일어나는 이런 관념의 세상은 그래서 중국에서 가령 태극 이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음이 강해지면 양으로 움직여서 되고, 양의 극산이 일어나면 다시 음으로 움직이고, 온통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념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관념의 어떤 세상에 대한 실상을 자각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경험하기 위한 그런 경험의 장인이 관념에 따라서 관념이 반영돼야 되니까 관념이 고려돼야 되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고정시켜 놓으면은 그러면 그냥 관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프로그램은 딱히 모르겠다. 그 상황에 따라 이제 일어나는 대로. 수행이라는 것이 가령 고정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수행이라면은 고정된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수행이라는 것은 고정된 방법과 가령 어떤 이 관념과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무주가 수행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 정해진 프로그램 또는 정해진 방법을 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해놓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한다고 해가지고 꼭 그게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은 방법으로 될 가능성, 즉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관념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건 뭐 과장님이 수도 없이 경험하셨을 때 제가 다 이해하실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그거는 아마 뭐 다시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뭐 야단법성에 이것도 어떤 특정 법문을 가지고 또는 어떤 특정 책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뭐 이렇게 또 되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또 그러다가 또 없어질 수도 있을 거고 얘기도 그러니까 그것 또한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락가락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 만상이 그러하듯이. 그 라마르 준나님이 그 라마나 마흐리시 그 책인가? 아무튼 뭐 그거를 가르침을 정리를 해주시면은 뭐 그걸로 나중에 마음이란 무엇인가의 마무리는 네. 그거 올라오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또한 어떻게 하겠다라고 확정된 게 아니라 그 또한 어떤 상황에 따라, 즉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인연에 따라서 작용되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려고 저러려고 고정된 그런 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틀이 없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거에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뭔가 다른 수행센터는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그거는 좀 이제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죠. 그걸 안 해서 막 불편하고 이런 건 없는데. 아, 사리자님 집중 수행은 한 번도 안 해봤나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코로나 있기 전에 우리 집중 수행할 때는 법담을 하루에 한 3번 정도 해요. 새벽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요가도 같이 하고 뭐 그런 게 있었구나. 아예 없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리자님은 그런 걸 못 봐서 못 봐서 그런 게 아예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 있고 같이 이렇게 모이질 않으니까. 아니 근데 전 지금도 좋아요. 거사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수행한다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뭐 요가 수행 못지않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 그때 맞춰서 바뀌어서 가니까. 결국 오늘도 우보고사가 변명하는 그런 대화가 돼버렸나? 뭐 변명이야. 내가 보기에는 사리자님이 변명을 하는 대화가 돼버렸어. 그래서 오늘은 사리자의 변명이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보고사하고 대화하다 보면 맨날 끝에 가면 꼭 당한 느낌이 거꾸로 내가 변명 거꾸로 변명하는 것 같은. 아니 내가 그런 의도로 질문한 게 아니고 아예 막 대화하기가 싫어져 이러면 그럼 아유 웃겨. 우보고사 그리스 시대 때면은 이 소피스트 개변론자라 말을 들었을까? 하긴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잖아. 그렇죠.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보고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응? 부처보다도. 응? 그런데 사실은 부처도 모든 경전은 항상 대화식이잖아. 문답식이잖아. 네. 일방적으로 한 그런 경은 아마 몰라 거의 없을걸. 뭐 초전법륜경처럼 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상 그런 거지. 아마 그 이후에는 틀림없이 문답이 일어났을 거라고. 그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어떤 이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은 가장 기본 형식이라 그럴까? 방식이 대화라는 거지. 뭐, 물론, 그냥 법문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법문이라고 해서 대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는 이 초점이 안 잡히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 대화지. 행동만으로는 법문이 될 수 없나요? 될 수 있지. 그리고 구지선사의 손가락 두는, 이것도 대화지. 대화라는 것이 꼭 말로서 해야 대화인가? 콜럼버스하고, 거기, 원주민하고 제일 처음에는 말로서 대화가 일어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럼 행동으로서의 대화 아니야? 대화라는 것이 말로서만 대화가 아니지. 눈짓, 몸짓, 발짓, 손짓, 이런 모든 것이 다 대화지. 표정, 얼굴짓, 이런 것이 다 대화잖아. 응? 자, 그래, 어쨌든, 진리에 대한 규명은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 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지, 일방적으로 할 말만 하고 듣기만 하는 이런 대화, 이건 대화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 과정에서 뭐가 관념인지가 드러나게 될 거고, 뭐가 사실이 아닌지가 드러나게 될 거고, 뭐가 사실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이것이 점점 이렇게 구체화되어 가게 되겠죠. 그것이 오고 가는 문답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일방적인 데서는 오히려 관념화 되기가 더 십상인 거죠. 그래서 모든 소크라테스나 부처님의 어떤 진리 규명의 대화, 즉 법담이라고 하는 것. 법담, 법이라는 게 진리니까 진리를 규명하는 대화를 법담이라고 한다면 법담은 전부 대화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어떤 격의도 없이 어떤 권위도 없이 이루어진 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대화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방식이 우보고사에게 가장 선호되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어떤 전제도 없고 어떤 권위도 없고 그냥 일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대로의 대화. 부처님만 해도 사실은 뭐예요? 벌써 대화에 나설 때는 벌써 부처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가 지위?
권위가 권위. 네. 사실 주어진 어떤 그런 대화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어떤 권위도 어떤 전제도 없는 그런 대화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약간 이성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또 감성이나 감정이 이렇게 또 같이 작용을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좀 이성적인 대화를 많이 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성적인 감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 뭐냐 진리를 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성이고 감성이고 이야기할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이성이니 감성이라는 것은 전부 다 관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에 무슨 이성이 따로 있고 감성이 따로 있겠어요. 이성이라는 것도 생각, 감성이라는 것도 생각일 뿐. 저는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제 막 우리가 뭐 사소한 걸로 다툴 때 이제 녹음을 하면서 대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은 어쨌든 뭔가 어쨌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막 이 기분이 싫어가지고 막 말이 그렇게 안 나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고. 그건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런 생기는 친구도 거예요. 그렇고. 그게 뭐 되면은 이미 뭐 부처가 된 거겠지만. 그럼 부처가 어떤 건지 알아요? 부처가 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네? 글쎄요. 거사님은 아시나요? 난 부처에 대한 별 생각이 없어.